X라인은 지난번에도 그렸듯이 무한대의 선을 그릴 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X라인입니다. X라인, 무한대의 선을 그릴 때 사용합니다. 이때 드로우 메뉴에 보시면 여기 세 번째, 여기는 컨스트럭션 라인이라고 해서 무한대의 선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얘를 누르시면 돼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걸 어떻게 끄집어내냐면 보시면 드로우 메뉴 옆에 화살표가 있어요. 자, 보실까요? 이렇게요. 보이시나요? 드로우 메뉴 옆에 화살표 있죠? 얘를 누르면 메뉴가 더 나옵니다. 이 중에 세 번째, X라인, 레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렉탱하고 폴리곤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엘립스 있고요. 그 다음에 아크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도넛이 여기 있습니다. 도넛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여기 두 개가 스플라인입니다. 여기 두 개가 스플라인이고요. 도넛 여기 있습니다. 먼저 X라인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X라인이라고 명령을 실행하면 포인트라고 나옵니다. 시작점을 의미해요. 클릭하면 스루 포인트, 통과점인 거죠. 해당 점과 다른 두 개의 점을 통과하는 무한대의 선을 우리는 그려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30도 간격으로 지나가는 무한대의 선을 그렸습니다. 어려운 건 아니겠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다시 보겠습니다. 지우고 X라인 보시면 이렇게 세 가지 옵션이 더 있습니다. 원래 5개인데 바이섹트하고 옵셋은 안 써요. 이 두 개는 안 씁니다. 그럼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호리젠탈, 버티컬, 앵글 이렇게 세 개를 쓸 수 있습니다. 호리젠탈은 수평선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수평으로 가는 무한대의 선입니다. 한 번씩 이렇게 클릭하면 무한대로 가는 수평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버티컬은 수직으로 가는 무한대의 선입니다. 한 번씩 클릭하면 이렇게 수직으로 무한대의 선을 그려낼 수 있습니다. X라인 앵글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각도를 지정해서 지정된 각도만큼 기울어진 선을 그릴 때 쓰는 게 앵글입니다. 전에 해보셨을 거예요. 앵글 여기다가 각도를 입력하면 됩니다. 45도 그러면 45도로 기울어진 무한대의 선. 앵글 135도 그럼 135도로 기울어진 무한대의 선.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레이입니다. 레이는 반무한선입니다. 반만 무한대로 그려지는 선. 이게 레이입니다. 이와 같이 반만 무한대로 그려지는 선. 이걸로 끝입니다. 한 번씩 해보시죠. 다음 폴리곤을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P라인하고 M라인은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P라인은 명령어가 두 개예요. P라인하고 P에디트. M라인은 ML 스타일하고 ML 에디트하고 M라인하고 이렇게 세 개입니다. 얘는 따로 뺄 거예요. 자, 먼저 폴리곤. 폴리곤은 정다각형을 그릴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상대 극좌표로 정다각형들 그렸었죠. 그때 제가 화면상에 띄워드렸던 정다각형들을 바로 여기 있는 폴리곤을 가지고 그렸습니다. 폴리곤, 즉 정다각형을 그리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에 내접하는 정다각형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에 내접하는 정다각형. 두 번째는 원에 외접하는 정다각형. 세 번째가 한 변의 길이를 알고 있는 경우. 한 변의 길이를 알고 있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정다각형을 그려낼 수 있습니다. 자, 두 개를 보면 원에 내접하거나 외접하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경우는 원의 중심점을 먼저 물어봅니다. 원의 중심점을 물어보고 그 다음에 반지름이 얼마인지 물어보고 내접하는지 외접하는지 물어봅니다. 한 변의 길이는 그러니까 모서리 하나를 그리라고 해요. 그러면 나머지는 CAD가 알아서 계산합니다. 자, 화면상에 제가 반지름 50짜리인 원을 두 개를 그렸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려보실까요? 폴리곤 명령어를 실행하겠습니다. 폴리곤은 렉탱하고 같이 있습니다. 폴리곤 그러면 제일 첫 번째 폴리곤 엔터 넘버 오브 사이드 몇 각형짜리 정다각형을 그릴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다가 몇 각형인지를 써주면 됩니다. 우리 지난번에 칠각형 못 그렸었죠? 네, 칠각형 7하고 엔터 그러니 CAD가 물어봐요. 센터 오브 폴리곤 원의 중심점이 어딘가요? 또는 모서리를 알고 있나요? 네. 세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어요. 원에 내접하거나 원에 외접하거나 혹은 모서리의 길이를 알고 있거나. 자, 오스냅 센터를 이용해서 원을 클릭하겠습니다. 클릭했더니 이렇게 두 개의 옵션을 물어봅니다. Inscribed in circle, circumscribed about circle 이렇게 있습니다. 자, 발음이 조금 나빠요. 전형적인 콩글리시입니다. Inscribed 내접이란 뜻입니다. 앞에 in이 붙어 있죠. in. in이라는 얘기가 어디 안으로 들어가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친절하게 in circle이라고 또 써놨어요. 원 안에 내접하는 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자 두 개가 들어가 있으면 내접하는구나. circumscribed about circle 원에 대략적으로 접하는 외접이란 뜻입니다. circumscribed가 외접이란 뜻이에요. 안쪽으로 접하느냐 바깥쪽으로 접하느냐 즉 circumscribed about circle은 원의 바깥쪽으로 접하는 이런 뜻이래요. 자, 이번엔 inscribed 즉 내접합니다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I자를 써도 좋고 inscribed를 누르셔도 됩니다. 그러면 radius of circle 반지름을 물어봅니다. 아까 50을 썼었죠? 자, 원 안에 내접된 거 맞습니까? 다시 보겠습니다. 원의 중심점을 클릭하고 자, circum 그 다음 반지름 50 원에 외접한 거 맞습니까?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정칠각형을 그려보겠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50인 정칠각형입니다. 폴리곤 똑같이 칠각형이니까 엔터. 근데 이번에 모서리의 길이를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엣지를 누릅니다. 그러면 CAD가 저희한테 물어봐요. First end point of edge 모서리의 첫 번째 점을 입력해 주세요. 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일단 클릭. 그랬더니 클릭했더니 CAD가 또 물어봅니다. Second point of edge 모서리의 두 번째 점. 쭉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네, 골뱅이 50만큼 0도. 무슨 얘기예요? 현재점에서부터 수평 방향으로 50만큼 떨어져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 점이. 그리고 엔터.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50인 정칠각형. 우리가 지난번에 이걸 그렸어야 되는 거죠. 폴리곤은 눌러보면 선이 한 개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폴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냥 보통은 엔곤이라고 해요.
정다각형을 n곤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n곤이라고 해요. 이런 식으로 n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n개의 모서리란 뜻이에요. 앞에 폴리란 단어는 폴리가 무슨 뜻이냐면 우리 화학적인 분자 구조 중에 보면 서로 분자와 분자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져 있는 구조물을 폴리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섬유 같은 옷 같은 거 폴리에스테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 폴리라는 말이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상태를 폴리라고 합니다. 즉 폴리곤이라고 되어 있죠. 유기적으로 선이 다 결합되어져 있는 겁니다. 아까 제가 얘는 나중에 할 겁니다 라고 했어요. 여기 P라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P라인의 정식 명칭이 폴리라인입니다. 정식 명칭이 폴리라인이에요. 앞에 얘도 폴리라는 말이 붙어 있죠. 선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선. 그래서 폴리라인입니다. 참고로 제가 폴리라인을 그려보면 폴리라인 선을 그려봤습니다. 자, 어떻게 되나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 맞습니까? 네, 얘 지금 폴리라인이에요. 얘는 폴리곤입니다. 원래 폴리라인에서 폴리곤으로 명령어가 분화된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폴리라인이라는 명령어가 원래 있어요. 이 명령어에서 폴리곤이라는 명령어로 더 세분화된 겁니다. 이 명령어, 폴리라인을 응용해서 만들어진 명령어가 폴리곤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성질이 똑같아요. 나중에 폴리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폴리곤은 폴리라인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이제 배울 렉탱도 마찬가지입니다. 렉탱도 폴리곤입니다. 폴리라인이에요. 렉탱글도 폴리라인입니다. P라인을 응용해서 만든 게 바로 렉탱입니다. 사각형 그리기. 지난번에 한 번씩 쭉 그려보셨을 겁니다. 렉탱, 사각형이란 뜻이에요. 똑같습니다. 여기 폴리라인, 그러니까 폴리곤하고 렉탱하고 같이 묶여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두 개의 성분이 똑같기 때문에 같이 묶어놓은 겁니다. 둘 다 폴리라인이기 때문에 같이 묶어놓은 거예요. 자, 렉탱이라는 명령을 실행하면 렉탱은 대각선으로 값을 넣으면 돼요. 어느 쪽이든 상관없습니다. 아래에서 위로 넣든 위에서 아래로 넣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든 그냥 대각선으로 두 개의 값만 입력하면 됩니다. 그래서 렉탱은 상대좌표를 쓰는 겁니다. 이렇게요. x의 길이, y의 길이. 상대좌표를 쓰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런 방향으로 그린다면 x의 거리와 y의 거리가 들어가겠죠. 이렇게 들어간다면 x의 거리와 y의 거리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렉탱은 상대좌표를 쓰면 됩니다. 자, 보시죠. 렉탱 시작점 클릭하고 골뱅이 297,210 이거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A4 사이즈입니다. 이렇게 A4 사이즈 직사각형을 그렸습니다. 이게 렉탱입니다. 자, 눌러보면 역시 선이 하나로 선택되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렉탱글 역시 폴리라인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 번씩 쭉 그려보실까요? 다시 보시죠. 렉탱에는 옵션들이 이만큼 있습니다. 옵션들이 제법 많아요. 챔퍼 사용하고요. 엘리베이션은 안 씁니다. 필렛은 사용하고요. 티크닛은 안 써요. 위드도 사용합니다. 자, 먼저 위드부터 보도록 하죠. 폴리라인의 특징은 이 아래에 있는 폴리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배울 P라인도 마찬가지고 렉탱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폴리라인입니다. 폴리라인의 특징은 선의 굵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폴리라인의 특징은 선의 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게 위드 값입니다. 자, 위드를 눌러서 제가 10mm라고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각형을 그렸더니 선에 폭이 들어간 거 맞습니까? 네. 다시 볼까요? 위드 0. 자, 폭이 바뀐 거 맞습니까? 선의 폭이 바뀌었죠? 자, 그러면 얘도 지금 폴리라인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선의 폭을 지정해 줄 수 있을까요? 우리 공부했습니다. 속성을 변경하시면 돼요. 속성 변경하는 명령어 change가 있고 change properties가 있고 컨트롤 숫자 1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가장 쉽게 컨트롤 1을 눌러 보겠습니다. 선택하고 컨트롤 1을 하시던가 1 누르고 컨트롤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글로벌 위드라고 하는 값이 있습니다. 글로벌 위드 값을 바꾸시면 돼요. 자, 굵어진 거 맞습니까? 선택하고 글로벌 위드 값을 바꾸시면 돼요. 이렇게.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선의 폭이 있는 경우도 똑같이 글로벌 위드를 0으로 바꾸시면 돼요. 자, change chprop라는 명령어가 있었어요. 객체를 선택하고 나면 바로 line weight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선의 폭. 그러면 선의 폭이 바뀝니다. 네, 안 바뀌네. 여기서 바꿔놔서 그렇군요. 선의 폭이 바뀐 거 보이시죠? 이렇게요. 선의 폭이 이렇게 바뀝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선의 폭은 조금 달라요. 이건 출력할 때 선두께입니다. 이건 출력할 때 선두께고요. 자, 여기서 바꾸시면 돼요. 글로벌 위드에서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렉탱 위드는 0이고요. 자, 골뱅이 420,297 옵셋 10mm. 자, 이렇게 10mm 옵셋 했죠? 그 다음에 얘가 글로벌 위드로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출력하는 겁니다. 도면 만들 때 이렇게 만들어요. 이해되셨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렉탱 사각형 그리기죠. 클릭하고 골뱅이 420,297 420이 297이면 A3 사이즈죠. 그 다음 옵셋 10mm 테두리선은 10mm 준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그 다음 이 테두리선의 선 폭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5mm 정도.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도면이 완성이 됩니다. 5mm, 보통 한 2mm 정도 주는데 저는 선에 이렇게요. 2mm 정도 주시면 이렇게 선의 두께가 나기 때문에 테두리 선의 굵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도면이 조금 더 예쁘게 보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바로 필렛 그리고 챔퍼입니다. 얘는 모 깎기라고 합니다. 얘는 모 따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계 용어예요. 설계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필렛과 챔퍼라는 것이 있습니다. 못깎기, 못대기 또는 못따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못대기가 아마 사투리일 거예요. 못따기가 일반 정식 명칭이 못따기일 거고 못대기가 사투리일 겁니다. 왜냐면 저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사투리 쓰셨거든요. 그래서 맨날 못대기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는 못깎기, 하나는 못따기. 자, 모자가 뭐냐면 앞에 둘 다 똑같이 첫머리 글자가 모로 시작하잖아요. 모서리란 뜻입니다. 모서리를 동글동글하게 깎는 것, 그게 필렛입니다. 못깎기예요. 못따기는 모서리를 따낸다고 하는 겁니다. 모서리를 떼어내는 것. 모서리를 따내면 혹은 모서리를 떼어내면 모서리가 각지게 떨어져 나가겠죠. 네. 그래서 모서리를 사선으로 깎아내는 것, 사선으로 자르는 것, 이걸 챔퍼 또는 못따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필렛은 못깎기, 챔퍼는 못따기.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모서리를 동글동글하게 깎아낼 거잖아요. 그러면 필렛이라는 명령을 실행하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반지름이 필요합니다. 모서리가 동글동글하게 깎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필렛하면 필렛 명령을 실행하면 반지름을 물어봐요. 챔퍼는 모서리를 깎아내는 겁니다. 모서리가 이렇게 있으면 사선으로 이렇게 깎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걸 물어보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이걸 디스턴스 방식이라고 합니다. 거리 방식.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또 있는데 첫 번째는 거리고 두 번째는 각도입니다. 이렇게 사이각도. 이걸 앵글 방식이라고 합니다. 앵글 방식이요. 그래서 챔퍼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 거리와 두 번째 거리를 이용해서 잘라내는 방법이 있고 첫 번째 거리와 각도를 이용해서 잘라내는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챔퍼는 두 가지 방식이 있고 필렛은 반지름이 들어가요. 가장 손쉬운 건 거리 방식이에요. 거리와 각도가 필요합니다. 거리와 거리 또는 거리와 각도,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실제로 챔퍼보다 필렛을 훨씬 더 많이 씁니다. 엄청나게 많이 쓸 거예요. 이제부터 무지하게 많이 쓰시게 될 거예요. 자, 제가 선을 이렇게 수직으로 딱 마주쳐서 만들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렇게 교차를 했고요. 다른 하나는 선을 이렇게 멀찌감치 띄워놨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필렛은 모서리를 동글동글하게 깎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거 실생활에서도 많이 보입니다. 실생활에서도 많이 봐요. 여러분들 그 모니터 있죠? 지금 모니터에 보면 모서리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한번 이렇게 만져보시면 돼요. 모서리 이렇게 끝에 이렇게 만져보시면 모서리 끝이 다 동글동글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죠? 다 동글동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동글동글하게 깎아놨을까요? 맞아요. 다치지 말라고요. 제일 첫 번째 이유는 다치지 말라는 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보통 기계 쪽에서는 쇠 붙이잖아요. 모서리가 날카로우면 작업자가 다쳐요. 장갑을 끼고 있어도 다칩니다. 그러니까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서 모서리를 다 동글동글하게 깎아놓은 겁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가공하는 기계가 있어요. 가공 기계 자체가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깎거든요. 그러니까 끝에가 다 동글동글하게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각지게 안 돼요. 물론 각지게 하려면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완전하게 이렇게 딱 각지게는 안 나와요. 그래서
작업자의 안전과 그 다음에 작업하는 기계에 따라서 모서리를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깎아 놓습니다. 그럼 챔퍼는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모서리를 이렇게 사선으로 자른 건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뭐 여러분들 자주 보아요. 모서리 사선으로 깎인 것도 자주 봅니다. 어디서 보냐면 강화유리요. 강화유리. 그 출입구에 보면 그 유리로 된 문 있죠. 그게 강화유리입니다. 근데 거기 모서리가 어떻게 동글동글한가요? 아니면 각지게 잘려 있던가요? 각지게 잘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리는 동글동글하게 모서리를 못 자르거든요. 각지게 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리는 다 각지게 잘려 있어요. 이해되셨죠? 자, 필렛이라는 명령을 실행할 겁니다. 바로 여기 있어요. 필렛과 챔퍼가 여기 같이 들어 있습니다. 필렛 챔퍼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모디파이 명령어에 있어요. 필렛 그랬더니 잘 읽어보셔야 돼요. 커맨드 필렛 커런트 세틱 현재 설정값 트림 모드 자르기 모드. 트림은 자르다라는 뜻이죠. 모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트림 모드가 있고 노 트림 모드가 있고 자르기 모드와 자르지 않는 모드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지름이 얼마로 되어 있나요? 0이요. 반지름을 바꿔야 돼요. 자, select first object라고 되어 있는데 제일 먼저 뭐부터 넣어야 돼요? 여기는 반지름부터 넣으셔야 돼요. 자, 반지름 10mm. 그리고 첫 번째 선 클릭, 두 번째 선 클릭. 어떻게 되나요? 모서리가 싹 동그랗게 바뀌죠. 네, 얘가 필렛입니다. 자, 언두. 이걸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서클, TTR. 접하고, 반지름 10, 그 다음 트림. 여기까지 된 거예요. 요걸 한 번에 처리하는 게 바로 필렛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실까요? 여기 선들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죠? 짜투리 선이 있었는데 어떻게 됐나요? 짜투리 선들이 다 지워졌죠. 얘가 바로 트림 모드입니다. 만약에 얘가 노 트림 모드라면 여기 짜투리 선이 안 지워졌을 거예요. 자, 보세요. 필렛 보시면 여기 트림이라고 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필렛 안에 트림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 트림 옵션을 들어가면 트림과 노 트림 두 가지예요. 자르기 모드와 자르지 않는 모드 두 가지입니다. 기본값은 트림 모드입니다. 노 트림으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반지름 10으로 바꿔놓죠. 클릭하고 어떤가요? 잘리나요? 안 잘렸죠? 네, 이거 아무래도 잘라놓고 쓰는 게 편하겠죠? 트림에 트림 필렛, 라디어스 10mm. 자, 잘리나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보죠. 선들이 이렇게 굉장히 기네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필렛 어떻게 됐나요? 긴 선이 어떻게 됐나요? 그냥 바로 정리돼 버렸죠. 필렛 맞습니까? 다시 보겠습니다. 선이 어떻게 됐나요? 멀리 떨어져 있죠. 필렛 어떻게 되나요? 모자른 선이 쭉 연장이 돼서 만들어집니다. 네, 이가 필렛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필렛 반지름을 0으로 하겠습니다. 반지름이 0이에요. 그러면 의도한 대로 모서리가 동글동글하게 깎일까요? 안 깎이겠죠. 그런데 모서리는 어떻게 될까요? 잘 보세요. 모서리가 어떻게 되는지. 이게 노 트림 모드네. 자, 트림으로 바꾸고. 자, 어떻게 되나요? 선이 연장이 됐어요. 다시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트림이 됩니다. 필렛을 쓰는 이유가 이거예요. 트림이 되고 익스텐드도 되고 모서리를 동글동글하게 하기도 하고, 이 세 가지 기능 때문에 필렛을 쓰는 겁니다. 트림 하잖아요. 트림 단축키가 TR입니다. 그리고 엔터를 한 번 더 쳐야 돼요. 경계 지정하지 않기. 얘는 어떻게 돼요? 필렛하고 모서리 두 개만 클릭하면 끝나요. 어떤 게 더 빠른가요? 작업 속도가. 필렛이 훨씬 빠릅니다. 근데 다시 한 번만 볼까요? 자, 필렛 다시 트림 모드로 바꾸고 클릭하고 클릭했더니 어떻게 됐나요? 명령어가 끝났어요. 다시 엔터. 클릭하고 클릭하고 명령어 끝납니다. 필렛은 한 번만 쓸 수 있어요. 이해되셨나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다시 화면을 잠깐만 보겠습니다. 필렛에 보면 멀티플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멀티플. 여러 번 쓴다는 뜻이에요. 자, 멀티플 누르고 클릭하면 명령어가 종료가 안 됩니다. 여러 번 계속 누를 수 있습니다. 멀티플까지 쓰면 조금 더 작업 자체가 편해지는 거죠. 자, 멀티플까지 한번 해보시죠. 그릴 때는요, X라인을 통해서 먼저 그리시면 돼요. X라인 수평선 하나 이렇게 그리시고 앵글 68도 다시 수직으로 하나 이렇게 세 개를 그리시면 됩니다. 그 다음 옵셋 23, 옵셋 25, 옵셋 20, 옵셋 18. 네, 이렇게 생겼네요.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아니겠네요. 필렛 반지름 0인 거 확인하고 트림 모드인 거 확인하고, 자, 멀티플 선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필렛 반지름 5. 다 됐네요. 렉탱을 보시면 바로 필렛이 여기 들어와 있어요. 또 필렛을 쓰면 이렇게 모서리를 아예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말아놓고 그리고 사각형을 그릴 수 있습니다. 원래 필렛이 별도로 있었는데 이게 렉탱 안으로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필렛을 이해를 하셔야 얘가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고, 필렛을 같이 써야 작업하기가 조금 더 편합니다.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챔퍼는 제가 안 쉬고 쭉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랑 똑같아요. 선을 이렇게 하나 그렸고요. 다시 선을 이렇게 그렸고요. 또 선을 멀찌감치 이렇게 떨어뜨려서 그렸습니다. 챔퍼는 사선으로 자른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끝점에서 첫 번째 거리, 끝점에서 두 번째 거리, 이렇게 거리가 두 개가 필요합니다. 제가 똑같은 값을 줄 겁니다. 보통 이렇게 사선으로 자를 때는요, 45도나 60도 둘 중에 하나를 써요. 45도 같은 경우는 두 개의 거리가 똑같은 거죠. 자, 챔퍼 보시면 여기 나옵니다. 트림 모드, 자르기 모드, 그리고 첫 번째 거리, 두 번째 거리. 자, 디스턴스에서 값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디스턴스 첫 번째 15, 엔터, 두 번째 15, 엔터. 그 다음 첫 번째와 두 번째를 클릭해주면 이렇게 15mm씩 딱 뒤로 물러선 다음 선을 연결하면 됩니다. 다시 볼까요? 챔퍼. 자, 선들, 짜투리 선들 정리해주죠? 다시 보겠습니다. 짜투리 선이 정리되는 거 맞습니까? 네, 다시 보시죠.
챔퍼, 디스턴스와 앵글 방식 두 가지가 있어요. 앵글, 첫 번째 15, 두 번째 60도. 선택하고 이렇게 60도 각도로. 첫 번째 선택한 걸 기준으로 60도를 움직입니다. 똑같아요. 방법은 똑같습니다. 다시 볼까요? 챔퍼, 디스턴스가 0이에요. 앵글도 0이고. 그러면 똑같이 선이 모이게 되겠죠. 자, 이해되셨나요? 자, 여기까지가 챔퍼 명령어입니다. 렉탱에 보시면 똑같이 챔퍼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앵글, 첫 번째 각도 10, 두 번째 선도 10. 그러면 이렇게 챔퍼링 된 모양이 나오겠죠. 이게 챔퍼입니다. 주로 건축 인테리어 쪽에서는 챔퍼를 많이 안 써요. 기계 쪽에서는 챔퍼를 엄청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모서리를 반드시 챔퍼링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도면에 노트에다 이렇게 써요. 지시 없는 라운드 R3, 지시 없는 못따기 C1 이렇게 써버립니다. R3, 그러니까 지시 없는 라운드, 지시 없는 필렛은 그러니까 모서리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돼 있는데 지시가 돼 있지 않아요. 그러면 무조건 3mm짜리로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만다니게요. 그리고 이렇게 모서리가 전부 다 이렇게 모서리를 각지게 잘라줍니다. 특별히 지시 없으면 그냥 챔퍼 1mm, 즉 거리가 1mm, 양쪽으로 1mm 떨어져 있는 걸로 그냥 그려버립니다. 건축 쪽에서는 그러니까 필렛과 챔퍼가 없어요. 근데 필렛이 명령어 사용하기가 쉬우니까 필렛을 많이 사용합니다.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